자, 얘들아, 일단 9 이하의 자연수래요. 저런 조건 잘 봐야 돼. 9 이하고요. 그 다음에 px가 복 2차식이에요. 그쵸? 저럴 때, 혹시 저 녀석이 인수분해가 될까? 하면서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보고 있었는데요. 기억에서 p 루트 n이 0이냐? 라고 물어봤단 말이야. 그러면, 얘들아, 원래 여러분들이 기니디 문제를 수학에서 아직까지 많이 풀어본 적은 그렇게 많이 없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봤자 그냥 단순한 뭐 복소수 뭔가 이런 문제들만 풀어봤을 텐데 이게 모의고사나 수능의 입장에서 기니디 문제는 어떻냐면 그 출제 의도가 디귿을 물어보고 싶은 거야. 디귿이 주로 좀 어려운 발문이야. 보통 그래 문제 풀다 보면. 근데 그냥 만약에 이 문제가 px가 이거일 때 모든 정수 k에 대해서 하는 31이다 라고 냈으면 너네가 너무 어려워서 못 풀까 봐 기억이랑 니은으로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주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읽으면서 이걸로 뭔가 단서를 채워나간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봐. 그러면 p 루트 n이 0이니까 0이냐고 물어봤으니까 한번 대입을 해보는 거지. 그러면 루트 n을 4제곱하면 n제곱이고 그 다음에 루트 n을 제곱하면 n이고 그럼 뭔가 야무지게 0이 딱 나오죠. 그러니까 x 마이너스 루트 n을 인수로 갖고 있다라고 인식을 해도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얘들아 보기차식의 특징인데요. 저렇게 1차식을 하나 인수로 가지면 저 녀석의 좀 켤레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요런 거를 또 인수로 가집니다. 가 대표적인 특징이야. 왜냐하면 마이너스 루트 n을 대입해도 제곱이랑 4제곱, 짝수 제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는영을 만족을 시킬 거거든. 그래서 px가 요렇게 두 개를 인수로 갖고 있군요 라고 받아들여주면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에 뒤에는 뭐 편의상 qx라고 두고 요 녀석은 2차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세팅을 해놔. x제곱 더하기 모시기 꼴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방정식 px 이퀄 0의 실근의 개수가 두 개냐? 라고 물어봤어.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지. 여기에서 봐봐. px 이퀄 0을 풀게 되면 이쪽 라인에서 x 이퀄 루트 n이랑 마이너스 루트 n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지금 9 이하의 자연수의 n이기 때문에 n은 1부터 9 사이이기 때문에 이 녀석들이 다 양수 미안해. 저 루트 안에 있는 RMA가 다 양수이기 때문에 이 녀석들이 실근인 게 보장이 되어 있어. 그쵸? 그러면 저 QX가 어떤지를 생각을 해보고 싶어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PX를 쌤이 어떻게 적고 싶냐면 X제곱 마이너스 N이라고 적고 저 파란 색깔 밑줄 친 거 전개한 거야. 그 다음에 뒤쪽에 X에 대한 2차식을 한번 구해보고 싶은 건데 이게 지금요. 요렇게 잠깐만. 요렇게 되나? 미안. 저기 1이 아니고 이 녀석이 지금 마이너스 n의 n 더하기 1이기 때문에 여기가 n 플러스 1? 요런 식으로 정리가 되나요? 잠깐만. 세제곱이었구나. 미안해. 요렇게 가야겠다. nx 이런 식으로네요.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얘들아 이거 그냥 조리제법 써도 돼요? 아니면 직접 나눗셈 뭐 이런 거 해도 되는데 이거 맞지? 잠깐만 검토. 맞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녀석이 지금 QX인데 요 녀석이 허근 갔는지 실근 갔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판별식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n제곱에 마이너스 4n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게 지금 근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을 해봅시다. 잠깐만. 음, 잠깐만. 인수분해 잘 했나? 갑자기 불현듯 스치는 불안감이. 아씨, 완전 잘못. 지금 사고 났죠, 여러분들? 아, 보기차식이지. 내 정신머리가 없네.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잠깐만. 세제곱 없고 이거네요. 그치? 미안해. 얘들아, 너네 직접 나왔으면 잘해. 음.
그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안 하게 되는데 요렇게 되네. 그럼 무조건 음수네요. 그쵸? 그래서 허근 2개 확정. 그러니까 실근의 개수는 2개가 맞죠? 실근 2개, 허근 2개니까. 그래서 기역 니은까지는 일단 맞다 이러면서 가는 거야. 그 다음에 디귿. 얘들아 모든 정수 K에 대해서 PK가 0이 아닌 값이 되도록 하는 모든 n의 값이 31이냐고 묻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얘가 정수를 대입했을 때 0이 안 되려면 이쪽에서 근이 안 나와야 준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루트 n이 정수가 아니면 돼요. 라고 받아들여져야 돼. 왜 그러냐면 얘들아 봐봐. 기억에서 루트 n 대입하면 0이 된다 그랬고 실근의 개수가 2개밖에 없다라고 힌트를 주고 그러고 나서 는영을 만족시키는 정수 k 값이 여기는 조건이 뿔마 루트 n이 안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n 값이 이게 안 돼야 되니까 2, 3 제곱수가 빠지는 거지. 5, 7, 8, 9는 제곱수니까 안 돼. 그렇게 해가지고 요 5개 자연수를 더해주면 되겠죠? 응? 2, 3, 4, 5, 6, 6이 없잖아. 7, 8. 그래가지고 요거 다 더해주게 되면 2 더하기 8은 10이고 3 더하기 7도 10이고 5 더하기 6은 11이니까 정답이 31이 맞네요. 이런 식으로 갈게요. 그래서 정답 5번. 그래서 우리가 4차 방정식, 복 2차식에서 실근이랑 허근을 잘 살펴가면서 풀어봤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764번. 이게 겉보기에 얘들아 그 식이 되게 더러워 보이잖아. 더러워 보이는데요. 이게 서로 다른 세 정수를 근으로 갖는다라고 힌트를 줬으니까 x에다가 적절하게 정수를 대입해서 는영을 만족시키는지 한번 살펴봐야 돼. 그 다음에 이게 문자이기 때문에 좀 그럴 수 있긴 한데 얘들아 쌤은 주로 대입할 때 어떤 기준으로 좀 대입을 하냐면 지금 얘네 개수가 자 겉보기에 다 양수죠.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우리가 딱 봤을 때 마이너스가 눈에 안 보이지. 그럴 때는 마이너스부터 먼저 대입해 봅니다. 그래야 는영이 나올 가능성이 올라갈 거라고 통계적으로 좀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적절하게 봤을 때 얘들아 여기 ax 세제곱 있고 여기 플러스 8a가 있으니까 한 마이너스 2 정도 한번 넣어보고 싶어져야 돼. 그럼 넣었을 때 여기가 8b가 나오고 여기가 마이너스 8b니까 뭐야 다 0이네. 그러면서 x 플러스 2를 이 녀석이 인수로 갖고 뒤쪽에는 2차식 은 0의 형태로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ax 제곱에 그 다음에 2bx가 나와야 되니까 2bx 제곱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가 2b 마이너스 2a의 x가 되고 상수항이 8a가 되려면 여기 플러스 4a가 필요하겠지.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겠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고 이 녀석이 서로 다른 세 정수를 근으로 갖는데요. 그러면 요 녀석이 지금 두 정수를 근으로 가져야 돼. 그리고 마이너스 2가 근이 되면 안 되죠. 서로 다른 세 정수를 근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어떤 관계를 도출을 해야 되냐면 얘는 0의 두 근을 편의상 알파랑 베타라고 불러보면 우리가 알파 베타 값이 얘들아 a분의 4a 해가지고 딱 4가 나와요. 그리고 요 말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두 정수의 곱이 4라는 거야. 근데 서로 다른 두 정수이기 때문에 2 곱하기 2나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이런 건 안 돼요. 여기까지 동의할 수 있겠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 4, 마일, 마사 뭔가 이런 정수를 근으로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후보군이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지게 됐다. 그러면 얘들아 봐봐. 쌤이 여기서 뭘 하고 싶냐면 근이 만약에 1이랑 4였어. 그러면 저 2차식이 요렇게 생겼었겠죠?
그럼 얘는 ax제곱 마이너스 5ax 더하기 4a 이렇게 됐기 때문에 2b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5a가 됐고 따라서 b는 마이너스 2분의 3a 정도의 관계식이 나오게 돼요. 그냥 얘들아 뭐 두근의 합으로 세워도 되는데 그냥 쌤이 보여주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a의 x 더하기 1, x 더하기 4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가운데가 플러스 5ax로 바뀌었겠지? 그러니까 2b 마이너스 2a가 그냥 5a가 돼서 b 값은 2분의 7a 이렇게 관계식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절대값 a가 50보다 작거나 같고 절대값 b도 5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얘 또는 얘를 만족하는 순서상 a, b의 개수를 구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 관계식을 쌤이 1번, 요거를 2번이라고 뒀을 때 자, 1번부터 먼저 가볼게. b가 마이너스 2분의 3a가 성립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봐봐. 두 정수 a, b라고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이 a는 무조건 짝수여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잘 봐봐. 최대한 어렵게 설명 안 해볼게요. a가 마이너스 50에서 50까지야. 그치?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면 a가 하나 정해지면 b 값은 무조건 한 개가 정해져. 그러니까 이게 직선이라서 좀 1대1 대응이란 말 쓰면 안 되겠죠? 뭐라 얘기할까? 그러니까 직선이니까 x값 하나가 y값 하나가 생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a는 2를 넣게 되면 b는 마이너스 3, a가 4 들어가면 b가 마이너스 6 이런 식으로 하나씩 매칭이 돼.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2면 b는 6, 마이너스 4면 미안해. a가 마이너스 2는 b는 3, a가 마이너스 4면 b는 6 이런 식으로 매칭이 대칭식으로 될 거기 때문에 내가 a가 양수인 쪽에서 가능한 a, b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면 a가 음수인 짝수 쪽에서 생기는 개수도 똑같을 거야. 이게 이해가 되면 좋겠는데? a가 가능한 게 2, 4 쭉쭉쭉 어디까지 가능할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a는 표면적으로 50까지 가능하지만요. 우리가 b 값이 2분의 3을 곱하는 거기 때문에 더 50이라는 값에 빨리 도달하게 될 거야. 그래서 이 값이 적당하게 50 언더 쪽이 되는 적절한 a를 추론해야 돼요. 그게 대충 어느 정도 될까? 한 32 정도 대입하면 16 곱하기 3이니까 48 되고 그 다음에 갑자기 34를 넣게 되면 여기가 17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51로 터져버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A가 지금 양의 짝수일 때, 즉 2의 배수가 지금 16개가 나오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A 값이 마이너스 2부터 쭉쭉쭉 마이너스 32까지 대입했을 때도 16개가 나오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선생님 A가 0인 것도 정수 아니에요? 그거 0,0도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A가 0이면 3차 방정식이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A가 0인 거는 빼줘야 돼요. 무심코 끼면 틀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B가 마이너스 2분의 3의 2일 때는 우리가 32가지가 나오게 되고 자, 두 번째 B 값이 2분의 7A일 때 자, 이때는 A가 2부터 쭉쭉쭉 대입이 될 텐데 얘들아 한 어느 정도 넣으면 터질까? 7 곱하기 지금 7까지만 살 것 같지 않아요? 7, 7에 49니까? 그러니까 14 정도까지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음수 쪽도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4까지 되니까 여기서 7개 여기서 7개 해가지고 총 14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지. 그럼 여기서 32가지 여기서 14가지니까 32 더하기 14 해가지고 전체는 46가지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A가 짝수인데 음의 짝수까지 생각을 해야 돼. 왜냐하면 절대값 A가 50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다. 넘어갈게요. 음. 얘들아, 요 문제는 작년에 대전고에서 출제가 완전 변형돼서 된 기출 문제예요. 되게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자, 얘들아, 5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라는 말이 나왔어. 체크해놔. 항상 범위 나오면 신경 써야 돼. 그 다음에 pnx가요. 아우, 뭐 저 복잡한 이 녀석 몇 차식인지도 모르겠어. 그치? 어. 1, 2 쭉쭉쭉 n까지 더한 차수예요. 이 녀석을 쌤이 편의상 그냥 qnx라는 식으로 그냥 둬볼게요. 다 적기 귀찮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64. 이게 pn의 x로 정의가 된 거야. 그리고 얘들아, 너네 나머지 정리 안 까먹었죠? 얘로 나누어 떨어진대. 그러면 이 말은 뭘 의미를 하냐? 이 녀석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묶인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몫이 이렇게 있고 나머지는 0이겠죠. 나누어 떨어진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나머지 정리의 정의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적어봐. 쌤이 여기를 왜 한글로 적었냐면 내가 여기 PN, QN 좀 라인 맞추려고 QN을 뒀는데 우리가 목도 Q로 적잖아. 그래서 근데 뭔가 몫은 그렇게 뭔가 안 중요한 문제 같아서 내가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 얘로 나누어 떨어지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라 했단 말이야. 근데 얘들아, 우리가 지금 이 몫을 구할 수 있을까요? 구하려면 구하겠지만 못 구한다고 봐야지. 이거를 뭐 어떻게 감당이 안 돼.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할래. 그리고 내가 요 식을 있잖아. 좀 뭔가 관점을 바꿔보면요. QNX에 대해서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면 QNX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있고 나머지가 64가 된 거예요. 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니? 그냥 나머지 정리를 한번 관점 바꾼 거야. 그러면 여기서 뭔가 느낌이 온다. 내가 이 녀석이 0이 되는 값을 여기다가 대입했을 때 나머지가 64면 되는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값이 뭔데? 이렇게 물어봐야죠. 그래서 이 문제가 고차 방정식 단원에 실려 있는 거야. 왜 그러냐? 우리 요 녀석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우리 이 녀석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부르면 오메가 세제곱은 1이 성립하고 뭐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고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반은 마이너스 1이고 오메가 오메가 반은 1이고 이런 거 뭔가 써먹으면서 문제를 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 아직 5월이라 내가 이것까지 적어주면서 설명을 하지만 그 6월 달에는 내가 안 적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잘 외워. 고차방정식 시험 범위인 친구들은. 무튼 그래서 내가 요 조건을 적당히 활용을 할 거야. 그러면 여기서 x에다가 오메가를 대입하게 되면요. qn식에다가 오메가를 대입한 게 64라는 값이 나오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해달라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이 길다란 문제가 여기 빨간 색깔 밑줄 친 식에다가 내가 오메가를 대입했을 때 64가 나오고 싶다라는 걸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뭔지 모르겠잖아. 한번 넣어봐. 넣어보면요. 자, QN의 오메가는 1 더하기 오메가예요. 1 더하기 오메가 제곱에 1 더하기 오메가 세제곱 1 더하기 오메가 4제곱은 또다시 이렇게 바뀌지 않아? 그러니까 주기가 3짜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이 되겠네. 이렇게 반복이 되다가 1 더하기 오메가의 n제곱으로 마무리가 되는 게 이게 64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여기 그 규칙성 때문에 한 번 더 그냥 4, 5, 6으로 일단 적어볼게. 이런 느낌인 거야. 자, 그럼 우리가 여기 생각을 해봐야지. 1 더하기 오메가가 뭔데요? 1 더하기 오메가는 저쪽 식에서 뭔가 이 양만 쇽 해주면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1 더하기 오메가 제곱은 이 두 개 냅두고 오메가만 샥 넘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오메가가 돼. 그 다음에 오메가 세제곱은 2지. 그러니까 1이니까 1 더하기 1이니까 2야. 그러면 내가 아래에 적은 저 파란 색깔 값들이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라는 게 느껴져야 돼. 근데 내가 몇 개 항을 곱했는지도 몰라. n개를 곱했더니 64가 나왔대요. 그 얘들아 봐봐. 64는 실수지. 허수가 나오면 안 돼. 그래서 얘네나 얘네가 살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저 오메가가 안 나타날까? 이 두 녀석을 곱하면 자, 이렇게 세 개만 한번 끊어보자. 이렇게 세 개를 곱했을 때 얘들아 이 오메가 세제곱이라서 그냥 2예요. 동의할 수 있겠니? 그러니까 이 덩어리가 몇 개가 나와야 64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64는 2의 몇 제곱이죠? 6제곱. 그러니까 저 하늘 색깔 덩어리가 6덩어리가 나오면 돼. 그래서 여기 지수가 3의 배수로 끝날 때가 한 덩어리의 마지막이잖아. 그러니까 이 하늘 색깔 덩어리가 6개가 나오려면요. n값은 18이 돼야 돼. 그래서 n은 18은 일단 확보야. 근데 이 문제가 되게 착하잖아. 여기 모든 자연수의 n의 합을 구해달라 그러잖아요. 그럼 뭔가 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면 자, 쌤이 상황을 한번 정리를 해주면 2 곱하기 2 곱하기 쭉쭉쭉 곱하기 2까지 한 게 지금 1 더하기 오메가 18제곱까지 계산을 한 거고요. 그치?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내가 뭔가가 더 곱해졌을 때도 64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요거 여기만 한번 따로 봐볼게. 이번에는 이 두 녀석을 곱하면 오메가 세제곱이기 때문에 1이야. 그러다 보니까 1 더하기 오메가 19제곱이랑 1 더하기 오메가의 20제곱을 이렇게 곱해도 오메가 세제곱이라서 1로 나오기 때문에 64라는 값에 또 똑같이 도달할 수가 있어. 그래서 n은 20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18이랑 20이랑 더하게 되면 38 이 정답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n 값이 더 커지게 되면 갑자기 128로 뛰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뭐 허근 됐다가 또 다시 256 이런 식으로 계속 변화해 나가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규칙성 잘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이쪽이 시험 범위인 학생들은 여기 다 시험 범위일 거야. 많이 나와요. 근데 학교마다 좀 스타일이 다르긴 한데 아마 여러분들이 뭐 시험 범위가 누적이 아닌 이상 방금 거와 같은 나머지 정리의 형태로는 아마 안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냥 좀 복수수틱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냥 잘 외워놔라. 얘들아 그럼 어떻게 나오겠어? 이 문제가 너네 이제 시험 범위로 나오게 되려면 뭐 이런 표현을 안 쓰면 돼요. 그냥 어떤 복소수에다가 이렇게 했을 때 그냥 64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면 방금처럼 똑같이 풀면 돼.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73. 자, 기하 문제죠.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 자,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의 변 AB와 변 AC를 각각 지름으로 하는 두 원이 있대요. 오, 그렇군. 그러면 여기가 직각이었겠네. 이런 생각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죠? 그런 다음에 AD, AB, BC,
A, B가 이 순서대로 4개의 연속된 짝수라고 그랬으니까 얘들아 식 세팅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짝수 쓰면 어떻게 쓰고 싶어? 그냥 노멀하게 2n 이렇게 쓰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2n부터 2n 더하기 2, 2n 더하기 4, 2n 더하기 6 이렇게 4개가 서로 연속된 짝수일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 그래서 두어 그냥 여기 2n 그 다음에 2n 더하기 2 그 다음에 아래쪽이 2n 더하기 4고요. 여기 빗변이 2n 더하기 6입니다.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자, 두 원의 넓이의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결국에는 그냥 요 A, B 길이랑 AC 길이를 직접 찾고 반으로 나눈 다음에 제곱해서 더 해달란 이야기인 거야. 여기다 반지름 찾는데 집중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구해야지. 이거 어떻게 구해 얘들아? 요 n 관계식. 너네 아는 거 지금 뭐 있어? 얘들아 이 도형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눈에 어떤 도형이 되게 예쁘게 보이는지가 중요해요. 직각삼각형. 이 보여야 돼. 왜냐면 봐봐. 얘들아 너네 아직 중3-2까지밖에 안 했잖아. 그럼 너네가 아는 도형이 그러니까 도형의 성질이 그렇게 많이 없거든? 너네가 최근에 이제 배우고 온 게 중3-2 때 원, 삼각비 이런 거 배우고 왔잖아. 그러면 이 문제에서 뭔가 원에 관련된 특징을 쓰려면요. 뭔가 각도 나와 있어야 되고 뭐 중심각, 원주각 이런 걸 쓰고 해야 되는데 뭐 각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지. 어. 그렇다고 뭐 너네가 뭐 여기 뭐 세타를 두고 뭐 갑자기 뭐 사인, 코사인 이런 거 이용해서 푸진 않을 거 아니야. 그렇게 푸는 문제는 아닐 거예요. 그러면 그냥 적당하게 요 두 변을 A랑 B로 두고 A 더하기 B가 2n 더하기 4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 ABD에서 피타고라스 한번 쓰고 삼각형 ADC에서도 코사인 법칙 한번 쓰고 해서 A제곱이랑 B제곱을 다 n에 대한 관계식으로 일단은 나타내보고 싶어져야 돼요. 라는 생각이 우선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 귀찮네 계산이. A제곱은요 2n 더하기 6의 제곱에서 2n 제곱을 빼겠죠. 그러면 24n 더하기 36 정도 나올 거야. A 제곱값이. 그 다음에 B 제곱은 2n 플러스 2의 제곱에서 4n 제곱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8n 더하기 4 이런 식으로 A 제곱과 B 제곱을 쌤이 표현을 했습니다. 왜 표현했게? 요 빨간 색깔 쓴 식을 이용해 가지고 쌤이 여기를 뭔가 구해보고 싶어서 써봤어요. 그러면 A 더하기 B의 제곱이 여기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에다가 플러스 2AB 이런 식으로 구해지니까 여기서 2n 더하기 4의 제곱은 저 녀석들 각각 더해주면 32n에 더하기 40에다가 플러스 2ab 이런 식으로 나올 거거든? 그러면 저 뒤에 거 정리를 해볼게. 4n 제곱 플러스 32n 더하기 16이 32n 더하기 40 더하기 2ab가 나오면서 와 32n이 딱딱 사라진다. 그 다음에 4n 제곱 마이너스 24는 2ab가 돼서 여기서도 적당히 인수분해가 다 될 것 같아요. ab는요 2n제곱 마이너스 12니까 n제곱 빼기 6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러면 내가 지금 요 AB 관계식을 알고 여기 더하기도 알아. 그러면 마음만 먹으면요 우리가 저거 다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얘들아 우리가 n값을 구해야 돼. 자연수 n값을 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쌤이 지금 여기 관계식을 이렇게 많이 썼단 말이야.
두 수의 곱이 요래야 되고 합도 요래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A랑 B를 다 각각 어떻게 나타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나타내면 좋을 것 같죠? A랑 B를 어쨌든 뭐 직접 구해가지고 막 N을 찾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 도형의 영역은 아니야. 계산의 영역에 들어가게 되는 건데, 자, 쌤이 세 가지 방법 한번 이야기해 볼 테니까 잘 들어봐. 첫 번째, B는 마이너스 A 플러스 요 녀석으로 바꾼 다음에 여기 B 자리에 대입하면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와요. 그래서 근해 공식 써서 A 값을 직접 구합니다. 가 첫 번째야. 근데 그 녀석을 제곱한 게 요 녀석이다랑 똑같다 하면 n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별로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아니야. 너무 더럽겠죠? 두 번째, 그나마 시험장에서 내가 만약에 이것밖에 안 보였다면 할 것 같은 방법은 A에다가 루트 씌우고요. B에다가 루트 씌운 다음에 였다 더해가지고 대입해가지고 양변 제곱 한번 한 다음에 뭔가 정리하고 요래조래 하면 n값 나올 것 같아요. 한 1분 정도 계산하면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집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해봐. 아마 계산하면 나올 거야. 세 번째, 그나마 좀 쉬워 보이는 방법은 이거 두 개 곱한 거 있죠? a제곱 곱하기 b제곱이요. 여기서 나온 관계식에다가 제곱을 하면 같다라고 두면 n에 대한 4차 방정식을 풀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아마 저게 현실적으로 좀 제일 할만할 것 같아. 그러면 쌤이 여기서 a제곱이랑 b제곱을 곱하면 내가 여기서 좀 일부러 좀 예쁘게 좀 바꿔놨거든. 48에 2n 더하기 1에 2n 더하기 3 한 개요. 4에 n제곱 마이너스 6의 전체의 제곱으로 바뀌었을 거야. 그러니까 a제곱 b제곱으로 관계식을 세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뭘 하고 싶어져야 되냐? 이렇게 약분되고 12에 2n 더하기 1, 2n 더하기 3이요. n제곱 마이너스 6의 완전 제곱이어야 돼. 얘들아, 그러면 n에 대한 4차 방정식이죠? 열심히 인수정리 같은 거 써가지고 뭐 계산하게 되면 n값 나오겠네. 다 나오긴 할 거야. 안 나올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얘들아, 우리 조금만 고민해 볼래요? 조금만? 조금만 고민해 볼까? 이게 구조를 한번 볼까? 이 식이 틀린 건 없잖아. 그러면 우변은요, 지금 어떤 식의 완전 제곱식이야. 근데 지금 n이 자연수니까 n 제곱도 자연수고, 심지어 지금 이 문제에서 물론 범위는 안 나와 있어. 그러니까 뭐 n제곱 빼기 6이 어쨌든 정수일 거야. 근데 그냥 좀 n 클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대충 그냥 자연수라 치고 자연수를 제곱했더니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애들 한번 마음을 열고 한번 볼까? 자, 난 4차 방정식 풀라 그랬어. 하면 나올 거야. 근데 얘는 어쨌든 어떤 정수의 제곱꼴이야. 지금 우변이. 그러면 좌변도 지금 다 자연수잖아, 얘들아. 여기 자연수, 여기도 심지어 얘는 여기 홀수잖아. 이거 계산한 것도 어떤 자연수의 제곱꼴이 나와줘야 돼요. 요 말이 이해가 돼? 그러면 잘 봐. 요 12가요. 4 곱하기 3으로 소인수 분해가 돼. 그러면 4는 이미 제곱수지. 그러니까 요 3은 홀수계로 있으면 안 돼요. 무조건 짝수계로 있어야 돼. 왜냐면 여기 제곱꼴이어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 뒤에 홀수 곱하기 홀수잖아. 이 홀수 중에 무조건 3의 거듭 제곱 중에 홀수인 게 있어야 돼.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난 찍을 거야. 찍을 건데 여기서 이 홀수들이 요 3의 도움을 받아서 홀수의 제곱꼴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n에 뭘 대입했을 때 또 홀수의 제곱이 돼야 돼.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n이 12 정도면 여기가 25라서 5의 제곱이고 여기가 27이라 3의 세제곱인데 여기 3의 도움을 받아서 3의 4제곱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찍으면 12로 찍을 것 같아요. 실전에서. 뭐라는 거야 쟤. n이 4의 자 n이 12일 때가 그럼 되는지 안 되는지 보면 되잖아 얘들아. 자 이렇게 했어. 아 나 몰라. 나 여기 한번 간다. n이 12면 여기가 24야. 여기 26, 여기 28, 여기 30이지. 그리고 이거 피타고라스 숫자 아니야? 이거 6으로 나누면 여기 5, 4잖아. 그럼 여기 3이어야 되지. 그럼 3 곱하기 6 해서 여기가 만약에 18이면 여기가 10이었겠네. 그러면 이 녀석은요. 5 대 12 대 13 아니야? 2로 나누면 다 피타고라스 숫자네요. 그래서 n값은 12였던 겁니다. 라고 받아봐도 되는데 얘들아 방금 내가 얘기한 거 뭔 말인지는 좀 이해돼? 방정식 푸는 게 정신 건강에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좀 그래. 잘 배워갑시다. 이렇게 식 구조 보는 거. 찍는데 제일 좋아. 근데 사실 찍는 거라고 내가 표현해서 그렇지 굉장히 논리적인 접근이에요. 뭐의 제곱이어야 돼. 그러니까 좌변도 마찬가지로 어떤 정수의 제곱꼴이어야 돼. 근데 12만 해도 지금 4 곱하기 3이야. 3이 홀수계가 있으면 제곱꼴의 위반이 돼. 위배가 돼. 그러니까 이 홀수 중에서 뭔가 보충이 돼야 돼. 그러면 n값이 여기 홀수 중에 3이 있거나 27이 있거나 81이 있거나 이렇게 흘러간다고. 근데 3이 되려면 여기 n에다가 1이 돼야 돼. 그 1을 대입해 봤더니 안 돼요. 왜? 짝수잖아. 근데 여기 1 대입하면 마이너스 5의 제곱이니까 홀수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위반. 그래서 n값이 적절하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 녀석이 27이 될 때 여기가 딱 25가 되니까 완전 뭐 5의 제곱이고 여기는 27인데 3도움 받아서 81이고 이러니까 모두가 다 행복해질 수 있었던 거야. 그래서 대입해서 푼 거야. 뭐 더 자세하고 뭐 이거 뭐 n값을 방정식으로 이용해서 풀고는 아마 뭐 해설지가 잘 설명을 해놨을 거니까 그것도 참고로 하시고 근데 쌤은 이렇게 식 구조를 보고 n값이 12인 거를 어떻게 보면 추론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인지를 하면 될 것 같아. 자,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지. 5원 O2 넓이의 합을 구하고 싶대요. 그러면 얘들아, 여기 지금 지름의 길이가 26이랑 30이거든? 그러면 15의 제곱에 13의 제곱한 다음에 파이를 붙여. 근데 파이로 나눴어. 그러니까 그냥 이게 정답이겠죠? 그러면 225에다가 169 더하면 되니까 394 정도 나오겠죠? 그래서 정답은 394가 될 것 같아요. 문제가 참 어렵죠? 내신에서 이 정도 문제를 시간 안에 풀어서 빠르게 풀어서 맞추려면 솔직히 우리가 4차 방정식 풀 때 무조건 4차 방정식을 얘들아 보기차식꼴이 안 나오면 싹 다 인수 정리거든. 그러니까 뭐 대입해서 0 나오는지를 좀 잘 추론을 해야 돼.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 지금 너네 고1이잖아. 고2든 고3이든 넘어가게 돼도 이런 관계식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 되게 많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이 우변이 지금 4차 함수고 여기 좌변이 2차 함수잖아. 이거 연립하는 상황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 근데 그럴 때마다 내가 이렇게 좀 많이 풀어요. 짝수홀수, 뭐 제곱 뭐 이런 걸로 많이 풀면 되게 그 교점의 좌표를 겁나 빠르게 구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연습을 좀 합시다. 어려운 거야 되게. 넘어가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부터 C스텝 푸느라고 좀 고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1차 부등식 같이 한번 마무리를 지어 보겠습니다. 다 하고 쉴게요. 자 여러분들 숙제 해온 것 중에서 질문해 주세요. 절대값 1차 부등식 860 제가 오늘 설명을 잘 드려볼게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얘들아 우선 수식으로 이 문제가 풀려요. 당연히 풀리죠. 수식으로. 자 수식으로 푸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똑같아. 이 녀석 0 되는 값 0 되는 값 각각 찾으면 마이너스 3이랑 2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3보다 작고 마이너스 3 이상 2 미만
그 다음에 2 이상 이렇게 총 3개로 범위 쪼갠 다음에 각각뭐 절대값 야무지게 뻗겨주고 계산하고 범위 뭐 겹치는 거 구하고 3가지 땅땅땅 구하고 마지막에 쫙 합쳐주게 되면 x의 최대 최소가 나올 거예요. 열심히 해야 돼. 손으로 하는 거 열심히 해야 돼. 그러면 그게 보통 여러분들이 속도가 붙잖아요. 그러면 한 2분 정도 걸려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이 손글씨가 2분대가 걸릴 텐데 그럼 나는 2분보다 덜 걸리는 풀이를 알려줘야 되는 거잖아. 봐봐. 마이너스 3, 2 긋습니다. 대입해. 마이너스 3 대입하면 0 빼기 절대값 마이너스 10이거든요. 그러니까 10이야. 근데 빼기니까 마이너스 10에 점이 찍혔을 거예요. 내가 이 함수를 fx라고 바라보면 f-3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0이야. 여기까지 동의할 수 있겠니? 내가 좌변에 있는 함수를 내가 fx라고 정의를 했어. 그럼 마이너스 3 대입하면 0 빼기 절대값 마이너스 10이니까 빼기 10이지? 그래서 3, 마이너스 10에 찍혔다이. 2를 대입해봐. 5네? 5 빼기 0? 이렇게 져. 그거. 그러면 봐봐. 각 구간별로 기울기가 얼마인지 알아볼게요. 얘네가 다 음수야. 이쪽에서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x로 나왔을 거고 여기도 절대값 벗기면 마이너스 2x였을 텐데 여기서 마이너스잖아. 그러니까 플러스로 바뀌었겠지. 그래서 여기 기울기가 x예요. 여보 동의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기울기가 1인 거지. 그래서 1자리로 올라왔어. 여긴 기울기 1자리 존이야. 근데 그러다가 여기서 사이는 어때? 여기는 그냥 x지.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x라서 여기가 3x짜리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되게 가팔랐고 요 녀석은 되게 완만했다는 거예요. 기울기가 1짜리니까. 요거 납득할 수 있겠니? 그 다음에 2보다 큰 쪽은요. x랑 2x로 나온 때 빼기니까 마이너스 x거든. 그래서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떨어졌을 거야. 여기 기울기 3짜리, 여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예요. 그러니까 잽싸게 기울기만 찾아준다고 생각해 얘들아. 정확하게 직선의 방정식을 찾는 게 아니라 그냥 x만 구한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주어진 범위에서 이 절대값이 어떻게 헤쳐나오는지를 꼭 잘 분석을 해야 돼. 얘들아 이거 좀 그래프 되게 이상하게 생겼지? 왜 그러냐면 여기 안에 x랑 요 안에 x가 개수의 절대값이 달라서 그래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렸던 거는 여기 뭐 x 플러스 3, 여기 뭐 x 마이너스 2 이런 거였어. 그러니까 x 앞에 개수의 절대값이 똑같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막 8 벌리고 8 벌리고 여기 상수함수 이렇게 나왔었던 건데 여기는 이제 직선의 기울기가 다 존재하는 구간들로 나오게 된 거야. 그러면 이렇게 빠르게 그려. 내가 지금 설명을 해서 그렇지 이게 익숙해지면 저 과정이 30초도 안 걸려요. 제가 그건 약속드릴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대. 그러면 우리가 y는 마이너스 5를 표시를 해. 그럼 대충 어디 있을까? 여기가 지금 y좌표가 마이너스 10이고 여기가 5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있을 거야. y는 마이너스 5는요. 이런 식으로 위치해 있을 것이며 마이너스 5보다 위에 있거나 같은 x의 최대 최소를 구하고 싶잖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그려졌다가 여기 아래 쭉 이렇게 내려가겠지. 여기까지였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아래로 내려가는 쪽은 그냥 무시하는 거지. 그래서 나는 요 두 지점을 각각 구해주면 되겠다. 그럼 여기가 스몰 m이고 여기가 라지 m이 되는 거야. x의 범위가. 요거 이해돼? 그래프로? 그러면 이거를 선생님 어떻게 빨리 찾아요? 겁나 빨리 찾을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얘들아 기울기가 3짜리야. 그러면
여기 지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0에서 시작했잖아. 그럼 내가 지금 여기가 5만큼 올라가야 되지. 5만큼 올라가야 되려면 x좌표는 3분의 5만큼 증가했어야 돼요. 기울기가 3짜리에 대한 의미야, 그게. 이해되니? 이게 중딩 때 1차 함수를 어떻게 했냐의 차이예요. x가 증가할 때 y가 그 증가량의 3배만큼 증가하는 게 기울기가 3인 직선의 의미잖아. 그러니까 y 값이 내가 5만큼 커지려면 x는 3분의 5만큼 커졌어야 됐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저 m 값은 마이너스 3 더하기 3분의 5로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3분의 4가 됩니다. 그리고 2,5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로 내려와서 y가 마이너스 5까지 갔단 말이야. 그럼 얘들아, y는 얼마만큼 감소했어? 10만큼 감소한 거죠. 그럼 x는 10만큼 증가했단 소리야. 10만큼 증가해야 10만큼 감소하지. 그게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의 의미인 거야. 그래서 여기가 12로 바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12니까 12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4니까 마이너스 16으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기하적으로 푸는 방법입니다. 단언컨대 이 방법이 익숙해지면 무조건 손글씨보다 빨라요. 근데 지금 당장은 더 느릴 수도 있어. 이 그래프를 잘 못 그리면. 그래서 내가 꾸준히 연습하고 풀이 속도 비교하고 본인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시험까지 앞으로 1달 반 정도 남았어요. 그쵸? 1달 반 동안 여러분들이 1차 부등식과 2차 부등식을 지금처럼 그래프로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면 대성공인 거야. 내신 대비가 정말 대성공. 목표로 잡아도 될 정도야.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손으로 풀어서 일단 맞춰야 돼. 당연히. 근데 그러고 나서 기하적인 해석으로 들어갔을 때도 내가 부등식의 해석이 잘 된다 라고 하면 수학적으로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은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불이 나게 연습하셔야 돼요. 많이 연습해야 돼. 이거 아직 내 풀이야, 내 풀이. 내 거예요. 여러분들 거 아니야, 아직. 근데 이렇게 배운 대로 하잖아? 어느 순간에 보인다. 장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공수 2 배운 친구들을 위해서도 한 가지 더 빠른 방법을 소개를 해줄 테니까 한번 들어볼래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0이랑 2,5가 있잖아. 근데 여기 y는 마이너스 5로 잘랐지. 그럼 얘들아, y좌표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가 지금 1대 얼마야? 2예요. 1대 2 내분점이죠. 그러니까 x좌표도 1대 2 내분 관계여야 돼. 그래서 그냥 내분점으로 빨리 구하면 돼요. 근데 그것보다 기울기가 더 빨라요. 왜냐면 너네 내분점 공식 쓸 때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1대 2 이렇게 한 다음에 막 3분의 막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3분의 4,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와서 딱 내분점 나오거든요. 네, 이렇게 해도 돼. 근데 나는 기울기를 더 추천해요. 기울기가 3짜리인데 y좌표 5 차이. 그러면 여기 3분의 5만큼 올라갔겠네. 그러니까 옆으로 갔겠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수학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진짜 쓰임새가 너무 많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풀이를 왜 강조를 하냐? 지금 너네는 당연히 수능 이런 거에 아직 관심은 없을 시절이잖아. 근데 지금 수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 저런 거를 겁나 많이 하게끔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 정확하게 표현하면 저거를 못 보면 문제가 겁나 더러워지고 저런 걸 보면 문제가 굉장히 잘 풀려. 나중에는 어떤 거 해야 되냐면 막 기울기가 마이너스 루트 5짜리인 거에서 막 해야 돼. 지수함수랑 로그함수가 막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너네가 이쁜 그 이차함수 이런 게 아니야. 그냥 더러운 함수에서도 저 기울기 해석을 잘해야만 풀리는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지금 예쁜 함수들이 나올 때 미리 연습을 좀 많이 해놔야 너네가 나중에 안 예쁜 함수에서도 기울기 해석이 자유로울 수 있어서 그래서 미리 강조를 하는 거거든. 열심히 해봅시다. 그래서 마지막 정리. 우리가 여기
마3이랑 이 기준으로 해가지고 점을 먼저 구해. 점 먼저 구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각 구간에서 기울기를 구합니다. 재빠르게. 그 방정식 쓰라는 거 아니야. 나 지금 수식으로 푼 거 하나도 없잖아. 그쵸? 뭐 대입하고 뭐 이런 거 안 했어. 그냥 기울기 적고 그 다음에 기준선 마이너스 5 적고 저것보다 위에 있으려면 저 연두색으로 표시된 구간으로 함수가 그려져야만 x의 최대 최소가 생기겠죠.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갑니다. 또 63. 얘가 이제 그래프로 풀면 맞돌이. 아이고 기분 좋아라. 왜요? 절대값 안에 x의 개수의 크기가 서로 똑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 0, 2 이렇게 그려질 거야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리고 요 기준선은 3입니다. 요렇게 빠르게 그릴 수 있어. 여기까지 이제 이해된다. 기울기 마이 0, 2. 그런데 이거를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6개가 되고 싶대요. 자, 그럼 내가 이 k 값을 몰라. y는 k라고 뒀을 때 y는 k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래쪽에 해당하는 영역에 정수 x의 개수가 6개가 되고 싶어요 라는 의미인 거야. 그래서 잘 봐. 얘들아, 마이너스 2랑 1 사이의 정수 몇 개야? 4개죠? 마일 0, 1. 근데 얘들아 이거 손가락으로 세지 말라 그랬어. 1에서 마이너스 2 뺀 다음에 플러스 1 하는 거야. 4개지? 그럼 얘들아 봐봐. 얘가 지금요 선대칭 함수야. 그래서 요쪽에서 정수 하나 생기면 요쪽에서도 정수가 하나가 더 생길 거예요. 그런 뭔가 대칭적인 구조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4개로 부족하잖아. 그러니까 0이랑 마이너스 3까지 들어가야 돼. 그 기준값이 이제 0 넣게 되고 하면 0이 아니지. 미안해. 2점. 나 마이너스 1로 봤네. 2 대입하게 되면 여기가 5가 나와요. 그렇다 보니까 요 기준선은 5야. 그러면 5보다는 위에 있고 그냥 러프하게 그리는 거야, 얘들아. y는 5선이 있어. 그러면 정수의 개수가 더 늘어나는 지점은 y는 7일 거예요. 여기까지 동의할 수 있을까? 여기 7이 되면 얘들아 3이고 마이너스 4야. 그러면 저기까지 포함이 되면 안 되니까 y는 k는 5랑 7 사이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k 값은 5부터 7까지 라고 쓰는데 등호는 5에 들어가면 되고요. 7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라고 적으시면 돼요. 왜? y는 5가 되면 딱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총 6개 만족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5랑 7 사이에선 얘들아 여기 그 교점의 x좌표들이 다 소수점이야. 2점 얼마, 2점 얼마 이런 데서 만나고 여기는 마이너스 3점 얼마 이런 데서 만나다가 k 값이 딱 7이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4랑 3이 새롭게 추가가 되는 구조라서 7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등호 값에. 그래서 5부터 7까지 라고 구해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푸는 게 익숙해지면 진짜 1분도 안 걸립니다. 그러면 손으로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또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2부터 1 사이일 때,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총 3가지로 쪼개고 그 다음에 여기 뭐 각각 다 정리한 다음에 교집합 구하고 교집합 구하고 교집합 구하고 범위 구한 거 다 합쳐주게 되면 뭔가 정수 x의 개수가 6개가 되도록 막 여기서 범위를 따져야 돼. 이게 훨씬 번잡스럽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로 가시는 거를 무조건 추천해 드립니다. 특히 이런 정수의 개수 구하는 것도 그래프가 압도적으로 편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면서 느껴야 돼. 내가 입으로 백날 편하다 해도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요 함수랑 여기 교점 막 x 찾는 거 이런 게 이해가 안 되고 하면 그럴 때는 그냥 해설지처럼 그냥 노가다로 다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디 이해를 하려고 5월달 한 달 동안 이 악물고 한번 해보세요. 1차랑 2차 부등식. 그러기만 해도 진짜 성공하는 거야. 넘어갈게. 또 찍어서 맞췄어요? 잘했어요. 한번 같이 봐보자. 저도 찍었어요. 예술아, 너는 어떤 근거로 어떻게 찍어보려고 했어요? 오, 그러니까 2A는 23 더하기 5B로 바꿔서 2A가 짝수니까 5B가 뭔가 홀수여야 되고 이런 관점에서 한번 찍어보려고 한 거야? 너무 잘 찍었어요. 놀리는 거 아니야? 되게 좋은 관점이에요. 얘들아 봐봐. 뭔 얘기냐면요. 2A가 5B 더하기 23 이렇게 바꿨어. 그럼 쌤이 아까 그 4차 방정식 풀 때 막 짝수울수 막 이랬던 거 있지? 그거의 굉장한 축소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좌변이 얘들아 짝수야. 근데 23은 우리가 홀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필연적으로 홀수여야 되기 때문에 홀수 곱하기 홀수여야 돼서 B는 홀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간 거야. 그래서 B에다가 1 대입하고 3 대입하고 5 대입했을 때 A 값 똥똥똥 구해준 다음에 여기다가 뭐분해 뭐 해가지고 뭐 4점 얼마나 뭐 5점 초반대 막 이런 거 나오면 되는 거잖아. 그쵸? 그랬더니 기가 막히게 B에다가 5 정도 대입하면요. A 값이 24가 나와요. 여기 5 대입하면 여기 25 더하기 23이니까 48이잖아. 나누기 2 하면 A는 24지. 그 5분의 24는 10분의 48이니까 4.8 반올림하게 되면 5 이런 식으로 가게 돼서 그냥 A 값이 24고 B 값이 5니까 정답은 120 이런 식으로 구해줬을 거예요. 이런 풀이가 하나 있어. 뭔데 풀면 돼 얘들아. 너네 이거 교육청 기출 이거 그 모의고사 시험장이잖아. 주관식 이렇게 풀어가지고 빨리 맞추면요 오히려 그 본인한테 칭찬해줘야 돼요. 시험장에서는 무조건 맞추는 게 장땡이야. 근데 우리는 그래도 공부를 하는 입장이잖아 얘들아. 반올림 솔직히 저런 거 안 나와요 여러분들. 저 학교 시험에서 본 적도 없고. 근데 한번 고민을 해봐. B분의 A가요 반올림하면 5가 되려면 4.5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5.5보다는 작아야 돼. 왜냐면 딱 5.5가 되면 반올림에서 6이 되니까. 그래서 요 1차 부등식을 열심히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어떻게 해요? 45B, 10A, 55B 이렇게 적고 2A가 23 더하기 5B잖아. 그러니까 10A는요. 졌다가 5를 곱하게 되면 25B에다가 115 정도 되거든. 이거 범위를 구해주시게 되면 B의 범위가 나오게 될 거예요. 요게 정석. 그래서 20B가 115보다 작거나 같고 30B가 115보다 크다를 적절하게 해주게 되면 B 값이 5 정도 나오게 됩니다. 자연수라서 그래. 그래서 이렇게 범위상 구해주시면 되고 그럼 그 뒤는 풀이 과정 똑같으니까 생략할게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방법. 뭐가 좋고 나쁘고 이런 게 없어요. 오히려 저는 앞에 풀이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교육 과정에 뭔가 이 출제 단원에 맞춘 풀이는 2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마 해설지가 이렇게 풀어놨을 거예요. 음. 저는요 시험장에서 여러분들 찍어서 맞춰와도 인정해드립니다. 찍맛도 실력이에요. 이번에 얘들아 대전고 1컷이 71점이거든요. 대전고 1학년이 71점 정도래. 근데 그 우리 어떤 학원 애가 한 문제 차이로 아쉽게 2등급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객관식 찍어서 두 문제 다 맞췄어요. 물론 13번부터 찍었어. 근데
그 18, 19번을 다 맞추고 오더라고. 그래서 운 좋게 이 초반이 됐어. 근데 13번부터 20번까지 찍었는데 다 맞춘 애가 있대요. 자기 반에. 그래서 너무 배가 아프대. 갑자기 80점이 됐거든. 그러니까 완전 1등급이 된 거잖아. 이게 어쩔 수 없는 살짝 운이에요. 그게 인생이야. 진짜 어쩔 수 없어. 근데 얘들아, 내신 시험에서 이런 운 비일비재합니다. 수능장에서도 비일비재해요. 그 쌤 친구가 30번을 모의고사 30번 문제가 되게 어려운 거거든. 수능 30번 얼마나 어렵겠니, 그치? 근데 그 친구의 여자친구 생년월일을 더해가지고 찍었는데 맞췄다. 정답이 35인가 그랬는데 그 생년월일을 더해가지고 35로 찍어서 맞췄어요. 그러니까 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 그걸 걔가 96점 맞고 성균관대를 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객관식도 하나 찍어서 맞추고. 그래서 애가 원래는 88점인데 96점이 된 거야. 그럼 그게 쌤 시절에는 8점 차이가 굉장히 어마어마했거든요. 점수 차이가. 그래서 국어 원래 잘하던 애고 수학 못하던 애였는데 갑자기 국어 수학 1등급 1등급 돼가지고 성대 반도체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3전에 잘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 이렇게 돼. 한치 앞도 몰라요. 음. 그리고 맨날 100점 맞던 제 친구 수능장에서 92점 나왔어요. 루트 아직도 기억이 나. 쌤 현역 때 루트 96을 계산을 해야 됐던 문제가 있거든요. 마지막에. 근데 얘를 6루트 6이라고 적은 거야. 그리고 나 현역 때 수능이 쉬웠거든. 응. 근데 얘가 검토를 3번을 돌렸는데 이거를 못 잡아냈어요. 미친 거지 이거. 6루트 6 이거 무슨 얘기야 이거. 이렇게 적어서 틀리고 30번 문제 틀려가지고 92점 맞고. 응. 그렇게 되더라고. 인생이. 진짜 한치 앞도 몰라요. 얘 진짜 고1, 고2 다 합쳐서 100 아니면 다 96이었거든요. 근데 수능장에서 92가 터지더라. 어. 근데 내 친구 찍어서 맞추고 여친 기도메타 해가지고 생일로 찍었는데 96점 나왔어. 이렇게 돼. 그래서 찍는 것도 실력입니다. 시험장에서. 요 녀석은 좀 어때요? 요런 거는 지금 간단하게 식들이 있으니까 뭐 굳이 직선을 그리기보다는 수직선으로 푸는 게 훨씬 더 정신 건강에 좋을 거야. 왜냐면 다 x의 범위로 표현이 되잖아. 그쵸? 막 그 x의 개수가 미지수거나 혹은 뭐 직선으로 막 해석하기 좋은 모양이거나 요럴 때는 쌤이 그래프로 푸는 거를 적극 권장을 하는데 지금 요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이항 딸깍딸깍 하면 그냥 x 범위들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정수의 개수 구하는데 그냥 계산을 하시는 게 좋다. 그렇게 되면 빠르게 풀고 넘어갈게요. x가 1보다 크고요. 3분의 a 더하기 1보다 작은 정수 x 값의 합이 9가 되고 싶대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쌤이 수직선에 그리게 되면 여기 사이에 합이 9가 되도록 하려면 2랑 3이랑 4를 더하면 딱 9거든요. 그러니까 5가 포함이 안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a 더하기 1이 4랑 5 사이인데 등호가 어디 들어가냐를 항상 마지막에 따지라 그랬어. 내가 4를 넣고 싶은데 저 녀석이 4에 등호가 들어가게 되면 빵꾸이기 때문에 4가 x의 범위에 포함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이쪽엔 들어가도 된다는 이야기인 거야. 이렇게 들어갔을 때 5가 안 들어가는 거야. 쌤 계속 얘기해주고 있어. 나중에는 내가 그냥 이렇게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냥 끄덕끄덕하고 넘어갈 정도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요거 이해합시다. 그래서 뭐 잘 정리해. 자연수 a의 최대값 구하래요. 그러면 한 14 정도 되겠죠? 그래가지고 정답 5번 이런 식으로 가주면 좋겠다. 넘어가시고 이거 말고 더 없나요? 내가 B 단계에서 미처 질문 못했다.
뭔가 넘어가졌다. 질문하고 싶다. 있으면 마저 해주세요. 막 그런 것도 좋아. 내가 이 문제를 수식으로 풀어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프로 어떻게 하면 풀릴지 궁금합니다. 이런 것도 괜찮아요. 당장 질문이 없으면 그 얘들아 쌤이 한 가지 얘기만 하고 쉬는 시간 줄 테니까 한번 잘 들어봐. 이제 절대값이 포함된 1차 1차 방정식, 1차 부등식 그래프 그릴 때 소개하고 싶은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우리가 절대값 안에 x의 개수가 똑같을 때 더하기를 굉장히 많이 다뤘어. 더했을 때 마이너스 2, 0, 2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저게 보통 많이 나오는 그래프예요. 근데 간혹 가다가 얘들아 빼기도 나옵니다. 빼기가 나올 때는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비교를 해줄게. 한번 들어봐. 똑같아 하는 거. 0, 2 긋고 0 대입하면 0 빼기 2니까 마이너스 2가 나왔을 것이며 2를 대입하면 2 빼기 0이니까 2,2에 찍혔을 거예요. 여기까지 납득할 만하니?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아. 그러면 둘 다 음수니까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x 이렇게 나와서 여기 x항이 없어. 그 말은 상수함수였다는 소리야. 그래서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x가 2보다 클 때도 x 빼기 x여서 또 0이거든. 그래서 여기가 또 상수함수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긴 그래프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 되게 Z자 같은 느낌이 나오게 되는 거지. 외우기 편하게 알려줄게. 1,0 점대칭 그래프예요. 잘 봐. 이거 는영되는 값 0이고 얘 는영되는 값 2잖아. 그 두 녀석의 평균을 지나요. 무조건. 가운데가 직선이라서. 그리고 이 y좌표는 무조건 x축 대칭 관계야. 외워두셔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그래프의 형태를 봤을 때 이렇게 그려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 더 간다 얘들아. 잘 봐. 지금 x가 0, 여기는 x가 2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서 여길 뺀 거잖아.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똑같이 0, 2 그리고 0 대입하면 2 빼기 0이니까 0,2를 지나고요. 2를 대입하면 0 빼기 2니까 2, 마이너스 2를 지났을 거야. 그리고 기울기 관계는 아까랑 똑같아 해보면 그래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기억해도 좋아. 그냥 이렇게 생기든 간에 여기 경계점을 찍었잖아. 그러면 경계점끼리 긋고 거기 끝점에서는 다 상수함수 때리시면 그래프를 겁나 빠르게 그릴 수 있어요. 기억해놔도 좋아.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자, 얘랑 얘는요 x축 대칭 관계예요. 서로 이 녀석을 대칭시키면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아마 뭐 이런 거는 지금 공수 원에서는 자세하게 다루진 않을 거야. 그러니까 대칭이동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빨리 그릴 수 있는 방법. x의 개수의 절대값이 서로 똑같고 절대값 빼기 절대값일 때 점점 찍고 긋고 상수함수 때리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그래프도 간혹 가다 나오니까 잘 외워두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랑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문제 풀 때 그 뭐 절대값 안에 x 있고 그 다음 절대값엔 뭐 2x가 안에 들어있고 했을 때 그 기울기가 틀어졌었잖아. 요런 문제. 얘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점점 찍은 다음에 긋고 함부로 상수함수 끝에 그으면 큰일 난다. x의 개수가 달라. 그래서 무조건 다 직선으로 나타날 거예요. 1차 함수로 나타날 거야. 그래서 함부로 외우지. 그러니까 외울 때 잘 외워야 돼. 절대값 빼기 절대값인데 x랑 x가 똑같을 때 여기가 상수함수 상수함수의 직선인데 얘 같은 경우에 지금 1이랑 2로 다르잖아. 그럴 때는 무조건 다 기울기를 섬세하게 구해 주셔야 돼요. 구간별로. 그러니까 저 훈련을 많이 해봐. 구간별로 기울기를 빨리 구하는 훈련을. 그러면 점점 찍고 기울기를 이용해 가지고 직선 그린 다음에 조건에 만족하는 뭐 x값이든 뭐든 찾아가면서 문제를 풀어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쌤이 숙제를 되게 적게 내줬던 거야. 너네가 이제 절대값 포함된 1차 부등식이랑 그 다음에 쌤이 저번 시간 때 1차 부등식 기본적인 거 연립방정식, 연립 1차 부등식까지 할 때 다 그래프로 풀어줬었잖아. 그거 복습하고 절대값에 한번 적용을 시켜보라고. 음. 그래서 우리 지금 1차 부등식 끝났어 얘들아. 1차 부등식 끝났으니까 오늘 무조건 집에 가셔서 쌤 풀이도 복습을 잘해야 돼. 음.